인강으로 배우는 인생 2030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좀 전달을 하고 대학원에 졸업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꽤 많이 조언을 좀 해줬었습니다. 특히 연구 방법론을 들으면서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논문 어떻게 주제를 잡고 설계를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아마 지금 직장인이 되면서 좀 특수대학원이나 이런 곳에 내가 진학을 해서 또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학을 꿈꾸는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좀 어떤 게 다르고 내가 뭘 좀 알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포커스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사 과정에 최근에 들어가시면은요,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뭐 졸업시험만 보고 일정 점수를 취득하시면은 또 학점을 이 조건을 만드시면은 석사 학위를 바로 주는 것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졸업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논문을 쓰지 않고는 졸업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석사 수료라는 개념은 없어요. 논문을 쓰지 않거나 뭐 해가지고 석사 학위를 못 받으면 그냥 학사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직장인들이 최근에 평생교육 개념으로 많이 입학을 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준 게 최근에 좀 경향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박사를 진학하실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요, 이 논문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 중에 논문 없이 졸업하셨다가 박사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뒤늦게 논문을 다시 좀 이렇게 쓰시는 지도 교수님 가갖고 막 이렇게 안달복달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박사 공부가 진짜 필요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필요 없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정말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계발 계획 경로 안에서 또 3년, 4년을 투자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사실 뭐 논문을 크게 꼭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좀 졸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진학을 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 물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정보를 많이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혹시 내가 좀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요. 일단 지도 교수가 일반 대학원과는 달리 배정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일반 대학원은 처음에 내가 지도 교수를 보고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먼저 상의를 하고 면접을 봐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일반 대학원에 그냥 원서 넣어갖고 면접 보고 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지도 교수님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특수대학원은 달라요. 먼저 교수님 만나볼 필요 없습니다. 모집 공고 보면은요, 거기에 보고 지원하셔서 면접 보시고 오케이 되면은 바로 합격이 되는 이런 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그러니까 1기, 2기를 마치고 3기로 들어갈 때 논문 쓸래 말래 이렇게 물어봐요. 이럴 때 난 논문 쓰겠다 그러면 우리 전공 내에 지도 교수님 중에 랜덤으로 좀 배정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겠다라고 써서 내면은 거기에 맞는 주제를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배정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 초록을 작성하고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논문을 쓰시려는 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내가 좀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좀 더 공부가 부족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발 학문적 호기심은 버려라. 여기 일반 대학원이 사실 아니거든요.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실 때는요. 일단 석사는 논문을 읽을 줄 안다, 논문을 만들 줄 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는 개념이거든요. 진짜 연구는 박사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는요, KCI 논문 막 2개, 3개씩 써야 되고요. 그때야 초록 과정을 막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석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너무 깊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실천적인 정도, 또 회사에서 내가 내 업무와 관련해서 이래 프랙티컬한 거, 실제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논문을 쓰신 경우라면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가 좀 작성이나 심사에 유리합니다. 보통 이게 질방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지 연구를 하다 보면요, 되게 있어 보이고 뭔가 연구를 하는 실적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이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딱 설계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문항을 뽑고 그 구조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을 돌려서 거기에 유의미한 값을 좀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공계의 논문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허용하는 게 또 이 사회과학 쪽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내가 선택해서 논문을 쓰겠다, 양방하겠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저는 쓰시는 분들은 좀 쓰라고 그래도 좀 합니다. 왜냐면 하나 내 이름으로 퍼블리시 딱 출판한 거 있으면은 사실 좀 멋이 있잖아요. 그리고 석사 이렇게 어디다가 쓸 때 옆에 논문명 쓸 때 딱 쓰면 기분 좋긴 하거든요. 물론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좀 이렇게 분위기 봐가지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취사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런데 특수대학원에 입학하시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업이 야간 또는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저도 대학원 학생들 가르칠 때 주말에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좀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또 어떤 학교는 평소에 안 하다가 방학 기간에 몰아가지고 그냥 몇 주 만에 딱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격 대학원처럼 사이버로 좀 수업하는 학교들이 있죠. 근데 이게 원래 또 원격 대학원들도 있어요. 원격 대학원도 졸업을 하시면 똑같이 석사학위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좀 취득하려고 이렇게 보실 때 너무 이 석사학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평일에 시간을 좀 써야 된다, 야간에 시간을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주말이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사실은 더 유리합니다. 그냥 시간에 있어서는 그런 걸 좀 참고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일단 석사학위를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시는 게 어떤 좋은 곳으로의 이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장을 현재 다니면서 내가 석사를 좀 취득하면은 좀 더 오퍼가 좋은 곳이 올 것이다,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큰 어드밴티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자기 만족에 정말 최고긴 한데 어떤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지 어느 순간 한 번에 탁 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석사 과정을 통해서는요, 논문을 읽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의 폭이 상당히 넓어져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장이나 글이나 아티클 이런 거를 딱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단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익숙해져가지고 이를 읽는 게 되게 쉽고 빨라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을 하다 보면요, 쓰는 이 단어들이 상당히 유식해 보이는 학자들의 언어를 조금씩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막 못 알아들어요. 단어가 이렇게 보통 교수들이 쓰는 단어를 막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구 논문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약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장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좀 생각을 하시고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좀 고민하실 때요, 일단 학교를 너무 상위권 학교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상위권 학교로 가서 어렵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위치, 그리고 또는 뭐 지도 교수님의 성향, 이런 것들도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얼마나 하는가를 잘 보세요. 졸업률이 상당히 낮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얼만큼 가능한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대학원에서 만나게 되면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대학원에 들어온 경우에는요, 이해관계가 딱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을 좀 잘못 만나면요, 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정말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도 교수님을 잘못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고 입학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주변에 실제로 다녀본 사람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고 평판을 좀 알아보시고 입학하시는 게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때 결정하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료만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보다는요, 주변에 물어보시고 실제 다니는 분들 만나가지고요, 졸업 잘 할 수 있느냐, 교수님들 어떠냐, 또 내가 졸업하는데 내가 설정한 기간만큼 할 수 있느냐, 또 돈을 얼마나 드느냐, 네트워킹을 얼마큼 가능하냐, 이런 것들 물어보셔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